그날 아침 서지안의 하루는 시작부터 꼬여 있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부터 심상치 않은 두통이 그녀를 괴롭혔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아들 민준의 아침을 챙기고 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민준을 돌봐주기로 했던 아이 돌봄이 아주머니가 급성 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민준이 다니는 어린이집마저 내부 수리로 오늘 하루 문을 닫는다는 공지가 어젯밤 늦게야 문자로 와 있었다. 어쩌지 오늘 팀 전체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인데 지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JW그룹 기획팀에서 근무하는 5년차 대리였다. 오늘 있을 프레젠테이션은 팀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였고 그녀 역시 밤샘 작업을 하며 자료 준비에 매진해온 터였다.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날이었다. 하지만 5살 배기 아들 민준이를 혼자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그녀는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민준을 회사에 몰래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물론 회사 규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혹시라도 팀장님이나 다른 동료들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어떤 질책을 받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민준아, 엄마, 오늘 회사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같이 가야 해. 대신 구름이는 엄마 옆에서 아주 조용히 그림 그리고 책 읽으면서 기다릴 수 있지. 약속, 민준. 아니, 애칭으로 구름이라 불리는 아들은 엄마의 심각한 표정을 읽었는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새끼손가락을 걸며 야무지게 대답했다. 응, 구름이 씩씩하게 기다릴 수 있어. 엄마 회사 구경도 하고 신난다. 천진난만한 아들의 대답에 지안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아침 일찍 평소보다 더 부산하게 준비를 마친 지안은 민준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과 마주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회사 건물에 들어선 그녀는 비상계단을 이용해 자신의 팀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탕비실 옆에 딸린 작은 창고 겸 비품실에 민준을 위한 간이 공간을 마련했다. 작은 담요와 민준이 좋아하는 그림책 몇 권, 그리고 간식거리를 챙겨주고는 신신당부를 잊지 않았다. 구름아,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돼. 엄마가 중간중간 와서 볼 테니까. 얌전히 있어야 해. 알았지? 알겠습니다. 씩씩하게 대답하는 아들이었지만 지안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창고에 있을 아들에게 향해 있었다. 오전 내내 지안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초조했다. 팀원들의 눈치를 살피며 틈틈이 창고를 드나들었고 다행히 민준이는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놀고 있었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사와 민준과 함께 창고에서 몰래 점심을 해결했다. 문제는 오후에 터졌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고 지안은 발표 자료를 점검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대리, 다음 발표 자료 USB. 혹시 서대리가 가지고 있나? 내 자리에 분명히 뒀는데 보이질 않아. 지안은 깜짝 놀랐다. 분명 아침에 자신이 팀장에게 전달했던 USB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자신의 서랍과 가방을 뒤졌지만 USB는 보이지 않았다. 프레젠테이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팀원들의 불안한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지안은 식은땀을 흘리며 마지막 희망으로 창고로 달려갔다. 혹시라도 아침에 민준에게 줄 간식을 챙기다가 그곳에 빠뜨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창고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민준이가 그곳에 없었다. 분명 꼼짝 말고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다급하게 민준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한편 엄마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창고를 빠져나온 민준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낯선 회사 복도를 탐험하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 높은 천장과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모든 것이 5살 아이에게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구경거리였다. 그러다 민준이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멋진 자동차들과 하늘 높이 솟은 빌딩들을 발견하고는 탄성을 질렀다. 와, 멋있다. 한참 동안 창밖 풍경에 넋을 잃고 있던 민준이는 문득 저 멀리서 다가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했다. 그중 가장 앞장서 걸어오고 있는 한 남자가 유독 눈에 띄었다. 키가 크고 멋진 양복을 입은 마치 영화 배우처럼 잘생긴 아저씨였다. 민준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로 시선이 고정되었다. 그 남자는 바로 JW그룹의 총수, 권태하 대표였다. 그는 냉철한 카리스마와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JW그룹을 국내 최고 기업의 반열에 올려놓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승부사로도 유명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고 직원들은 그와 마주치는 것조차 어려워했다. 태아는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을 위해 비서실 직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 홀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무표정했고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작은 아이 하나가 그들을 향해 아장아장 걸어오더니 갑자기 태아의 다리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해맑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아바. 순간 엘리베이터 홀위에 모든 공기가 멈춘 듯 했다. 태아를 수행하던 비서실 직원들은 물론이고 주변을 지나가던 다른 직원들까지 모두가 경악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권태하 대표에게 숨겨둔 아들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저 아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인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권태하였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황당한 상황에 잠시 할 말을 잃고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작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천사처럼 해맑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며 연신 아빠 아빠 하고 외치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것 같기도 했지만 그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게 다 무슨... 태아가 당황스러움과 불쾌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려던 순간 저 멀리서 한 여자가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왔다. 바로 서지안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JW그룹의 회장에게 아빠라고 부르며 매달려 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표님 애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구름아. 이리 와, 어서. 지아는 거의 울상이 되어 민준을 태핵에서 떼어내려 했지만 민준이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며 더욱더 세게 태아의 다리를 끌어안았다. 싫어, 아빠야. 우리 아빠란 말이야. 아이의 외침은 쐐기처럼 지안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의심에 찬 눈초리가 따갑게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권태하 대표의 시선이 그녀를 숨 막히게 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롭고 차가웠다. 정말 그였단 말인가? 수년 전 그 비 오는 밤에 그 남자가 바로 눈앞에 이 사람이란 말인가?
지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권태아 대표의 싸늘한 시선 앞에서 서지아는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아찔함을 느꼈다. 그녀는 거의 반사적으로 아들 민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어려서 사람을 잘못 본 모양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시키겠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지만 아들의 작은 손이 그녀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민준이는 여전히 권태아를 향해 아빠 하고 칭얼거리고 있었다. 주변의 수군거림과 의아한 눈초리들이 비수처럼 그녀의 온몸에 내리꽂히는 듯했다. 권태아는 아무 말 없이 지안과 그녀의 등 뒤에 숨어있는 아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잠시 동안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침묵을 지키더니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수행하던 비서들에게 고갯짓을 하고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당당하고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평소보다 조금 더 빨라진 듯한 느낌이었다. 태아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지아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간신히 버텨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와 다시 창고 겸 비품실로 향했다. 김구름, 너 정말 혼날래. 엄마가 회사에서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그리고 저분은 아빠 아니라고 했잖아. 창고에 들어서자마자 지아는 참았던 화를 터뜨리며 민준을 다그쳤다. 하지만 민준이는 엄마의 꾸지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울먹였다. 아니야, 아빠 맞단 말이야. 구름이 아빠 보고 싶어. 왜 엄마는 자꾸 아빠 아니라고 해. 아들의 해맑은 눈망울에 맺힌 눈물을 보자 지안의 마음은 더욱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민준을 꼭 끌어안고 등을 토닥이며 달랬지만 정작 위로가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오늘 일로 회사에 어떤 소문이 퍼질지, 그리고 권태아 대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최악의 경우 해고당할 수도 있었다. 그날 오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지아는 온통 아침의 일과 권태아 대표의 얼굴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싸늘했던 눈빛, 그리고 민준이와 어딘지 모르게 닮은 듯한 그의 얼굴 윤곽. 퇴근 후 텅 빈 집에 돌아온 지아는 민준을 재우고 나서야 연차이로 버림받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정처 없이 밤거리를 헤매던 그날 밤,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낯선 남자의 채 올라탔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남자가 먼저 그녀에게 다가와 우산을 건네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제안했었다. 그는 비에 젖은 생쥐꼴인 자신과는 달리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은은하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났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픔과 고독이 묻어나는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술기운과 함께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위태로운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 남자의 얼굴은 어둠과 취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의 따뜻했던 청아 절망 속에서 잠시나마 위안을 주었던 그의 존재만큼은 강렬하게 남아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호텔 방에는 약간의 돈과 함께 미안하다는 짧은 메모만이 셔츠 위에 놓여 있었다. 지아는 허탈함과 함께 밀려오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일을 평생 잊지 못할 악몽으로 치부하고 굳이 그 남자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차마 아이를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은 하룻밤의 실수로 생긴 생명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다. 결국 그녀는 가족들과의 연을 끊고 홀로 민준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했다. 지난 5년 동안 그녀는 엄마로서 그리고 한 명의 직장인으로서 꿋꿋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아침 민준이가 아빠라고 불렀던 그 남자가 바로 그날 밤의 그 남자라면 지아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말도 안 돼. 그런 우연이 있을 리가 없어. 권태하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JW그룹의 총수였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 왜 하필 자신 같은 평범한 여자와 하지만 민준이와 권태하 대표의 얼굴이 겹쳐 보일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민준이의 똘망똘망한 눈, 오뚝한 코, 그리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생각하면 할수록 권태하 대표와 닮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구름이는 아빠가 없어서 그냥 잘생기고 멋있는 아저씨를 보면 다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 걸 거야. 지아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싹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한편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을 마치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권태하 대표는 여전히 아침의 일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다리에 매달려 아빠하고 외치던 그 작은 아이의 얼굴, 그리고 당황스러움과 공포에 질려있던 서지안이라는 여직원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아바라. 그는 자신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렸다. 평생 결혼은 물론이고 아이를 가질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그에게 아빠라는 호칭은 너무나도 생경하고 어색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의 해맑은 눈망울과 자신을 향한 순수한 외침이 계속해서 뇌리에 맴돌며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아이의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낯익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었다. 김비서. 태아가 인터폰으로 김비서를 불렀다. 잠시 후 그의 충직한 비서인 김민철이 들어왔다. 네,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아침에 로비에서 소동이 있었던 그 여직원. 서지안 씨라고 했나? 그 직원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게.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도. 김민철 비서는 순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는 김 비서가 나가자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삶에 예기치 않은 변수가 끼어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서지안이라는 여자와 그 아이의 등장은 분명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일상에 균열을 가져오고 있었다. 그는 이 불쾌한 감정의 근원을 찾아내 제거해야만 했다. 그것이 단순한 해프닝이든 혹은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과거의 어떤 연결고리이든 간에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뒤적이다가 문득 5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의 기억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과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절망적인 밤. 술에 취해 낯선 호텔배에서 우연히 만났던 한 여자. 슬픔에 잠겨있던 그녀의 깊은 눈동자와 하룻밤의 짧았지만 강렬했던 위로. 다음 날 아침 그는 그녀에게 작은 메모와 함께 얼마간의 돈을 남기고 황급히 그곳을 떠났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그녀를 떠올린 적이 없었는데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어. 태아는 고개를 흔들며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후였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을 몰고 올 전조와도 같았다. 서지안과 권태아, 그리고 작은 아이 민준, 세 사람의 운명은 이미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거대한 소용돌이를 향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지안의 회사 생활은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었다. 대표이사실 앞에서 벌어졌던 해프닝은 눈 깜짝할 사이에 회사 전체에 쫙 퍼졌고 그녀는 온갖 억측과 험담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를 흘끔거리며 수군거렸고 점심시간이면 식당 한가운데서 그녀를 대놓고 구경거리 취급하는 이들도 있었다. 저 여자 아니야. 대표님한테 아들이라고 애까지 들이밀었다는 어머. 정말 간도 크지? 대표님이 어떤 분인데 애 아빠가 누군지 궁금하네. 혹시 진짜로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지아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더욱더 일에만 몰두하려 했다. 하지만 한번 찍힌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팀원들은 은근히 그녀를 따돌리기 시작했고 상사들은 그녀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기를 꺼렸다. 마치 그녀가 회사에 큰 해를 끼친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했다. 설상가상으로 평소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옆팀의 박미영 과장이 노골적으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박 과장은 사내에서 능력보다는 아부와 처세술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인물로 자신보다 실력이 뛰어나면서도 묵묵히 일만 하는 지안을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었다. 이번 사건은 그녀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어주었다. 서 대리, 이거 지난번 보고서인데 오타가 왜 이렇게 많아?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애 딸린 여자는 이래서 안 된다니까. 일에 집중을 못해요. 집중을... 어머, 서 대리, 오늘따라 얼굴이 많이 부었네. 어젯밤에 애 보느라 잠도 못 자고 남자 생각에 뒤척이기라도 한 건가 호호호. 박 과장은 일부러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지안에게 망신을 주거나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생활까지 끄집어내어 비아냥거리곤 했다. 지안은 모욕감에 치가 떨렸지만 섣불리 반항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까 두려워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에게는 아들 민준이가 있었고 어떻게든 이 회사에서 버텨야만 했다. 한편 권태아 대표는 그날 이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심란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던 그 작은 아이의 얼굴과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던 서지안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평생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사적인 일에 휘둘리는 것을 극도로 경멸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이상하게도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김민철 비서가 가져온 서지안의 인사기록 카드를 찬찬히 살펴보던 태아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평범한 지방대학 출신, 특별할 것 없는 경력, 그리고 미혼모라는 기록. 아이의 아버지는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권민준, 나이는 5살. 공교롭게도 그가 5년 전 그 폭우 속에 하룻밤을 보냈던 시기와 아이의 나이가 얼추 맞아떨어졌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단순한 우연일 거야. 태아는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김 비서에게 서지안과 그 아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물론 그 누구에게도 눈치채이지 않도록 극비리에 진행하라는 명령도 덧붙였다. 며칠 뒤 태아는 회사 로비에서 우연히 서지안과 민준이를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그날도 아이 돌보미에게 갑자기 일이 생겨 지안이 어쩔 수 없이 민준이를 데리고 온 모양이었다. 지안은 태아를 발견하고는 기겁하며 아이를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민준이가 먼저 태아를 알아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아빠다, 아빠. 이번에는 로비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지아는 여전히 얼굴을 들 수 없었다. 태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에게 달려와 안기는 민준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천진난만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그의 바짓가랑이를 꼭 붙잡았다. 이상하게도 아이의 작은 손길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왠지 모를 따뜻함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때 태아는 분명히 보았다. 자신을 올려다보는 아이의 눈망울, 오뚝한 콧날, 그리고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인매까지. 그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자신과 닮아 있었다. 마치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다. 그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정말로 내 아이란 말인가? 그는 황급히 아이에게서 시선을 거두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자신은 지난 5년 동안 아들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왔다는 말인가? 그리고 서지안이라는 여자는 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일까? 지안 역시 태하의 그런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가 자신과 민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무관심이나 경멸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어떤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녀의 마음속 의심은 점점 더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권태하 대표. 그가 바로 민준이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그 사실이 곧 세상에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아주 작은 기대감이 교차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민준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언젠가는 그와 마주 앉아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올 것이었다. 비록 그 결과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권태하 대표는 그날 이후 마치 보이지 않는 자석에 이끌리듯 서지안과 그녀의 아들 권민준에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의 지시를 받은 김민철 비서는 서지안의 과거 행적과 사생활에 대해 은밀하고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서지안은 물론 회사 내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며칠 뒤 김 비서는 조사 결과를 권태하 대표에게 보고했다. 서지안은 5년 전 JW그룹에 입사하기 직전에 홀로 아들 민준을 출산했으며 아이 아버지의 존재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 역시 아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태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과 모든 정황이 놀랍도록 일치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DNA 검사를 준비해주게 태하는 마침내 결심한 듯 낮은 목소리로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는 더 이상 불확실한 추측과 혼란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명확한 증거, 그 무엇보다 확실한 진실이 필요했다. 김 비서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는 며칠 뒤 회사에서 주최하는 임직원 가족 초청의 날 행사를 기획했다. 물론 이 행사의 진짜 목적은 자연스럽게 민준이의 DNA 샘플을 채취하기 위함이었다. 행사 당일, 지아는 어쩔 수 없이 민준이를 데리고 회사에 출근했다. 지난번 로비에서의 소동 이후 그녀는 최대한 민준이가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했지만 오늘은 회사 전체 행사라 피할 방법이 없었다. 다행히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아이들을 데리고 온 터라 민준이의 존재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태아는 일부러 행사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척 자연스럽게 지안과 민준이에게 접근했다. 그는 민준이에게 다가가 가볍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걸었다. 꼬마야, 이름이 뭐니? 오늘 재미있게 놀고 있니? 민준이는 낯을 가리지 않고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했다. 제 이름은 권민준이에요. 구름이라고도 불러요. 아저씨는 대표님 맞죠? 엄마가 그랬어요. 태아는 민준이의 해맑은 대답에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아이가 마시고 있던 주스컵과 그가 가지고 놀던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눈여겨보았다. 잠시 후 아이가 한눈을 파는 사이 김 비서가 능숙하게 다가가 아이가 흘린 침이 묻은 주스컵과 장난감을 확보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꼬박 사흘이 걸렸다. 그 사흘 동안 태아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초조함과 불안감에 시달렸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한편 서지안 역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불안감 속에서 지내고 있었다. 권태아 대표가 자신과 민준이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음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의 시선 속에는 더 이상 냉담함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혼란스러움, 의구심,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어떤 종류의 기대감 같은 것이 섞여 있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아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문득 오래된 상자 하나를 떠올렸다. 그 상자는 그녀가 5년 전 그 남자와 하룻밤을 보낸 후 황급히 호텔을 빠져나오면서 무심코 챙겨 나왔던 그의 셔츠가 담겨있는 상자였다.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상자를 열어본 적이 없었다.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고 그 안에 고이 접혀있던 남자의 셔츠를 꺼내 들었다. 최고급 맞춤 셔츠인 듯 부드러운 감촉과 함께 은은한 향기가 아직도 남아있었다. 그리고 셔츠 안주머니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작은 은색 커프스 버튼 한 쌍이었다. 그리고 그 문양은 놀랍게도 JW그룹의 로고와 똑같았다. 순간 지안의 머릿속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그날 밤의 남자, 민준이의 아버지, 그리고 JW그룹의 총수 권태하,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증거이기도 했다. 바로 그때 지안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권태하 대표이사였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올 것이 왔다는 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녀를 엄습했다. 서지안 씨, 지금 내 집무실로 좀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태아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낮고 무거웠다.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옷을 갈아입고 회사로 향했다. 그의 집무실 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태아의 허락이 떨어지자 지아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태아는 책상 뒤편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그의 앞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앉으시죠. 서지안 씨.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지안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지안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태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앞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지안에게 내밀었다. 이것 한번 보시죠.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었다. 그 안에는 DNA 검사 결과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녀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권민준과 권태하. 부자관계 확률 99월 식용주규 9999%. 지안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보고서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서지안 씨 이야기를 들을 차례인 것 같군요. 권민준, 아니, 내 아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태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을 숨기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지안에게로 향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권태하의 마지막 말은 서지안의 심장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화살과도 같았다. DNA 검사 결과 보고서는 그녀의 손에서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숨길 수도 없는 명백한 진실. 그녀의 아들 민준이, 아니 구름이가 바로 눈앞에 이 남자. JW그룹의 총수 권태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안은 거의 실신할 듯 휘청거렸지만 간신히 의자를 붙잡고 버텨냈다. 태하는 그런 그녀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다그치듯 물었다. 내 아들이라고 했소. 지난 5년 동안 당신은 대체 왜 내게 이 사실을 숨겨왔던 겁니까? 내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였기에. 당신은 감히 내 아이를 혼자 숨어서 낳았기를 생각을 했단 말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지안은 그의 질책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숙이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그가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한참의 침묵 끝에 지안은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5년 전 그 비 오는 밤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사랑했던 남자에게 처참하게 버림받고 절망 속에서 밤거리를 헤매던 일. 우연히 만난 낯선 남자에게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던 일. 그리고 그 하룻밤의 실수로 덜컥 아이를 갖게 된 일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5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통과 서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아이의 존재를 알릴 용기도 없었어요. 그저 제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다. 대표님이 민준이 아빠라는 사실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만약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절대 JW그룹에 입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대표님을 속이려 했던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태아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조금 누그러진 듯했다. 그는 지안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눈물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지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분노와 상실감이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아들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왔다.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도, 첫걸음말을 떼는 순간도, 처음으로 아빠라는 말을 배우는 순간도 그 어떤 것도 함께하지 못했다. 아버지로서 누려야 할 그 모든 소중한 시간들을 그는 속절없이 놓쳐버린 것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어쩔 생각이오? 서지안 씨, 태아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민준이의 양육 문제,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었다. 지아는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없었다. 오직 아들을 지키려는 어미의 강인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다.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낳았고. 제가 지금까지 길렀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대표님께서 민준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민준이의 삶에 끼어들어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는 말아주세요. 아이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아들을 내 마음대로 보지도 못하고 아버지 역할도 하지 말라는 거요. 지금 태아의 목소리에 다시 날이 서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민준이에게 아빠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대표님과 저희가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해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이에게 큰 혼란과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또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로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섰지만 그 중심에는 권민준이라는 5살 배기 아이가 있었다.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두 사람 모두 이견이 없었다. 좋소. 일단 시간을 갖도록 하지. 하지만 나 역시 민준이의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포기할 생각은 없어.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군. 태아는 복잡한 표정으로 지안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연민, 그리고 책임감과 함께 아주 미세하지만 어떤 종류의 설렘 같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서지안이라는 여자. 그녀는 그저 하룻밤에 스쳐 지나간 인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낳아준 여자였고, 어쩌면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유일한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태아와 지아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태아의 가족들, 특히 그의 어머니이자 JW그룹의 안주인인 강희숙 여사는 이 사실을 알고는 길길이 날뛰며 두 사람의 관계를 결사반대했다. 그녀에게 서지아는 그저 아들의 앞길을 막는 근본 없는 여자일 뿐이었다. 회사 내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온갖 추측과 루머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태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강희숙 여사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며 민준이와 지안을 받아들여 줄 것을 강혹히 부탁했고, 회사 안팎의 따가운 시선에도 굴하지 않고 지안과 민준이를 보호하려 애썼다. 그는 서툰 솜씨지만 민준이에게 다가가려 노력했고, 민준이 역시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지안 역시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조금씩 태에게 다가갔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민준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보면서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오해와 다툼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노력했다. 가장 큰 문제는 민준이에게 모든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천천히 진실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이는 권태아가 자신의 진짜 아빠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를 진심으로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태아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감동과 행복에 눈시울을 붉혔다. 이제 그들 앞에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들이 놓여 있었다. 태아의 가족들을 설득하는 일, 그리고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우는 일.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아들 민준이라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권태아와 서지안,
그리고 아이 권민준. 세 사람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센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격렬한 반응을 보인 것은 태하의 어머니이자 JW그룹의 안주인 강희숙 여사였다. 그녀는 아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아이와 그 아이의 근본 없는 어미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가 낳은 애를 네 아이라고 덥석 받아들여. 우리 가문에 이런 망신살이 뻗칠 줄이야. 강 여사는 태하의 집무실로 찾아와 온갖 고함과 함께 물건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녀에게 서지아는 그저 아들의 인생을 망치고 가문의 명예에 흠집을 내려는 꽃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JW그룹의 후계자인 태에게는 이미 정해진 정략 결혼 상대가 있었고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었다. 태하의 아버지이자 JW그룹의 명예회장인 권일중 회장 역시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겉으로는 침묵을 지켰지만 그의 싸늘한 눈빛은 태에게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가문의 명예와 회사의 이미지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에게 혼외자의 등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며칠 뒤 태아는 지안과 민준이를 데리고 본가로 향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였고 정면으로 부딪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권씨 가문의 대저택은 그 위용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하는 분위기였다. 지아는 자신도 모르게 민준이의 작은 손을 꽉 잡았다.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거실에는 이미 강희숙 여사와 권일중 회장이 싸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는 태하의 여동생인 권세희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몇몇 친척들까지 모여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네가 감히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집안에 발을 들여. 강희숙 여사가 지안을 보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지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십시오. 지안 씨와 민준이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태아가 지안의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했다. 내 책임이라고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저 계집애랑 살림이라도 차리겠다는 거야. 네, 약혼 여인 한수정 양은 어쩌고 수정 씨와는 이미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안 씨와 민준이를 책임질 겁니다. 민준이는 제 아들이고 지안 씨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태아의 폭탄 선언에 거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특히 강희숙 여사는 충격으로 뒷목을 잡고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저런 미천한 여자에게 빠져 가문을 등지려 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네가 지금 우리 가문을 망치려는 것이냐? 저런 여자 하나 때문에. 네 앞날을. 그리고 JW그룹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냐? 권일중 회장이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을 뿐입니다. 민준이는 제 핏줄이고 지안 씨는 제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을 버리라는 것은 제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태아의 확고한 태도에 권일중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처럼 아슬아슬했다. 그때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민준이가 태아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화났어요. 구름이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물음에 거실 안의 모든 어른들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은 마치 그들의 추악한 다툼을 꾸짖는 듯했다. 강희숙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민준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보면 볼수록 자신의 아들 태하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의 만남은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끝이 났지만 작은 변화의 시작이기도 했다. 태하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지안과 민준이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그는 민준이에게 다정한 아빠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했고 지안에게는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었다. 지안 역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섰다. 그녀는 태아의 진심을 믿었고 그의 사랑 안에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두 남자, 태아와 민준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들의 앞날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었다. 태아 가족들의 반대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세간의 편견 어린 시선 또한 그들을 괴롭혔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함께 헤쳐나갈 용기가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칠수록 그들의 사랑은 더욱더 단단하게 여물어갔고 민준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그들에게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은 곧 기적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권태아의 확고한 태도와 권민준이라는 사랑스러운 손자의 존재는 아무리 완고했던 권일중 명예회장과 강희숙 여사의 마음이라도 조금씩 움직이게 만들었다. 특히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매달리며 애교를 부릴 때면 두 사람의 얼굴에는 자신들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곤 했다. 핏줄의 힘이란 그토록 강한 것이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강 여사는 여전히 서지안의 출신과 과거를 문제 삼으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권일중 회장 역시 태에게 회사의 명예와 미래를 생각하라는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태아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지안과 민준이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그는 부모님께 자신의 진심을 끊임없이 전달했고 지안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지안 역시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과 아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태하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 애썼고 민준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현명한 엄마가 되어주었다. 그녀의 진솔하고 꿋꿋한 모습은 조금씩이나마 권씨 가문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회사 내에서 지안을 괴롭히던 박미영 과장을 비롯한 몇몇 직원들은 태하의 지시로 응당한 처벌을 받았다. 그들의 비리와 부당 행위들이 드러나면서 회사에서 퇴출당하거나 한직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지안은 그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복수도 하지 않았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며 작은 위안을 얻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아와 지안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만 갔다. 함께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오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태아는 차갑고 냉철하기만 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지안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한 남자가 되었다. 그는 서툰 솜씨지만 민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짜 아빠가 되는 법을 배워나갔고 민준이 역시 그런 태아를 진심으로 따르며 아빠라고 불렀다. 어느 햇살 좋은 봄날 푸른 잔디가 펼쳐진 아름다운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친지들만이 참석한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고, 턱시도를 차려입은 태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늠름하고 행복해 보였다. 작은 나비 넥타이를 맨 민준이는 화동이 되어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했다. 나 권태아는 아내 서지안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와 아들 민준이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맹세합니다. 나 서지안은 남편 권태아를 평생 존경하고 사랑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의 곁을 지키는 현명하고 따뜻한 아내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서약의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강희숙 여사와 권일중 회장의 얼굴에도 마침내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은 아들의 선택을,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었다. 결혼 후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태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전히 냉철한 카리스마를 가진 CEO였지만 가정에서는 더없이 자상한 남편이자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주었다. 지아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JW그룹의 사회공헌재단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민준이와 같은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다. 민준이는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가끔 지아는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이것이 정말 현실인가 싶을 때가 있었다. 아들을 홀로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던 평범한 미혼모였던 자신이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안주인이자 한 남자의 사랑받는 아내, 그리고 한 아이의 행복한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운명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온 자신에 대한 보상이자 진심을 다해 사랑했을 때 찾아오는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세 사람은 넓은 거실 창가에 앉아 함께 그림책을 읽고 있었다. 민준이는 태아의 무릎에 앉아 제잘거렸고 지아는 그런 두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는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그 햇살 속에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도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었다. 하룻밤의 실수로 시작되었을지 모르는 인연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실한 사랑을 키워나가며 마침내 완벽한 가족을 이루어낸 것이었다. 운명의 눈물은 이제 행복의 미소로 바뀌어 그들의 삶을 영원히 축복하고 있었다.